교육비를 보장하니까요. 용돈 받아서 5,000원 만들 때까지는 방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아빠한테 아빠 이번 달 적금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돈을 다 쓰더라고요. 저희 딸 4학년 5월 달에 시작했는데 5학년 5월 달에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주신 돈까지 합해가지고 실제로는 6만 원만 모아서 되는데 9만 얼마를 모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박수 쳐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1년짜리 적금을 성공했다? 요새 사실 돈을 벌고 이런 사람도 1년짜리 적금 별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빌려서 쓰기 바쁘죠? 카드로 긁고 무이자 할부 갚기 바쁘죠? 돈 모으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제가 박수 쳐주고 만 원을 주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그 다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딸한테 적용시켜온 얘기를 요덕에 정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용돈 교육을 가지고요. 용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를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하는 걸 조금 절제해가지고 용돈에서 잉여 자금을 남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적금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성공을 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지금 고3인 딸하고 중3인 아들 형찬이가 있는데 대부분 남동생은 누나가 하면 하지 않습니까? 아들도 누나 따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 아들은 더 무서웠습니다. 한 달 내내 상금이 탐이 나서 꼼짝도 하지 않더니요. 나중엔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아가지고 12만 원 정도의 적금을 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1년에 걸쳐서 두 아이가 노력한 적금을 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적금을 가지고 제가 돈을 보태가지고 두 아이한테 각각 50만 원의 증권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을 펼쳐놓고 형찬아 선생아 이리 와봐. 신문에서 너가 5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데 한번 골라봐. 여러분들 주식 고르기가 쉬우신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주식 시세를 들여다보니까요. 거기엔 우리 아이들이 아는 주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빠 차가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니까 알고요. 또 우리 동네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기름을 넣는 회사인지 알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슈퍼마켓에 가서 보는데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회사인지를 알고요. 학교 다닐 때 적금을 한번 봤었는데 그걸 어디서 봤는지 알고요. 실제로는 업종마다 두세 개씩은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주식 중심으로 자기가 익히 브랜드하고 일치하는 회사를 두세 개씩 골라가지고 두 개, 세 개를 골라줬습니다. 우리 딸이 은샘이한테는 그때 막 인터넷을 좋아했기 때문에 인터넷 회사하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 하나 하고 우리 아들 녀석은 자동차를 좋아할 때거든요. 그때. 그래서 자동차 회사하고 정유회사하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하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주식을 각각 50만 원씩 사줬습니다. 그런데 주식 사줘도요. 주식이 배달돼가지고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빠가 그냥 사준 거예요. 전혀 모르다가 이 아이들한테 주식을 진짜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10월 달 정도에 사줬는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 쯤 되니까 우리 애들이 제가 회사 갔다 오니까 아빠 나한테 우편물이 왔는데 이걸 열어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은샘 주주님 저희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바로 주주총회 소집장이 날라온 겁니다. 이거 가야 돼 아빠? 나 이따 학교 가는데 어떡하지?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비로소 됐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은샘아 그 회사의 주인은 너야. 근데 너는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사장님을 세운 거야. 사장님이 그 회사를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다가
1년에 한 번이는 주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더 할 테니까 우리를 맡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야. 넌 거기 가도 돼.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가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어른이 돼서 가도 돼. 너가 만약에 거기 참석해가지고 손을 들고 사장님, 우리 회사 광고는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모델 언니를요, 그 탤런트 언니를 갖다가요, 배우로 삼아가지고 광고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는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 놀라운 것은 우리 아들 녀석한테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자기 회사가 좋아져야 된다고요? 기름은 반드시 자기 회사 가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런 얘기들 때문에 경제교육이 자기들의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해야 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첫 번째 용돈교육 통해가지고 소비, 두 번째 적금교육 통해가지고 저축, 세 번째 주식 투자를 통해서 투자교육. 여러분들이 투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할수록 그 아이들의 미래는 자본주의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핸디캡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돈교육, 그 다음에 잉여자금교육, 주식교육 잘 시키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고 하는 주제가 용돈교육,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교육. 결국 자녀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실질적인 생활을 통해서 선택하는 힘, 홀로서는 훈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용돈교육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돈교육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고 거스름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용돈 기입장 제가 말씀드렸죠? 용돈 기입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간 단위로 주십시오. 두 번째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반드시 용돈 기입장을 적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과 다른 소비 활동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돈을 모으고 싶었는데 저걸 보는 순간 견물생심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사게 되죠. 우리 은쌤이가 8,000원 용돈 받은 것 중에서 자긴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용돈 기입장을 보니까 7,500원을 다 입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어른하고 하등의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 교육인데, 저축과 투자 교육은 저축 교육부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의 소비 욕구를 억제하면서 돈을 만들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요. 남아야 돼요. 돈을 남기지 못하면 재테크 못해요. 이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남겨야 적금을 들죠. 모아서 종잣돈 얼마를 만들었어요? 9만 원, 12만 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 교육을 시키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이 종잣돈을 가지고 주식을 시키는 겁니다. 대신 우량주를 결혼할 때까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이 주식 중간에 사고 팔고 할 거 아니다. 주식은 너가 결혼할 때까지 가져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돈을 알려주는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용돈교육, 적금교육, 저축, 투자교육을 지금까지 오면서 성공한 이유는 채찍과 당근을 잘 썼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너스를 주고 그 다음에 적금에 대해서 100%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사실은 큰 돈 아니죠. 여러분들이 밖에서 조금만 아끼시면 뭐 2만 원 모았을 때 2만 원 주는 거니까 그게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하다면 하셔야죠.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돈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하도록 만들면 아마 너무너무 좋은 자녀 교육의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홀로서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맞벌이 부부가 있으시다면
굉장히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 시간을 아이들한테 못 내주기 때문에 항상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미안함을 뭘로 때우느냐? 대부분 돈으로 때우죠. 그런데 원칙이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000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급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럼 절대 또 다른 돈을 주면 안 되는데 아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돈을 주시죠. 이 아이는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벌써 미스가 생깁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거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하나 선택하는 대신 다른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죠. 이게 문제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죠.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저걸 못 선택하기 때문에 이 선택에 신중해야 되죠. 이 선택을 신중하지 않으면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학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까지도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이유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돈에 엮여가고 돈에 끌려가는 삶이 이미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돈 교육 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성공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 중에 제일 중요한 자녀들의 돈 교육입니다. 물론 저희 아들이 완성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또 다른 돈 교육에서 성공하고 미래를 멋있게 보장받는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화이팅 한번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엉클즈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